아침에 곽종근 사령관은 참모들을 불러 모아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황상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공당이 탄핵,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탄핵 공작을 하는 것이 정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개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밤에 지인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녹취에서 곽종근은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라고 말했고,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다 사정을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곽종근은 누군가로부터 살고 싶으면 양심선언을 하라,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형법 283조 협박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한 곽 사령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명령을 수명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명을 수명한 군인을 내란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 6일 아침에 곽종근 사령관은 참모들을 불러 모아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일 11시 20분부터 곽종근은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유튜브에 생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종근은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으나 곧바로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연달아 묻자 마지못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황상 12월 5일 곽종근을 협박한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리고 사정은 다 알지만 그래도 너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곽종근을 협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곽종근을 협박한 민주당은 곽종근에게 변호사까지 붙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7일 예정된 검찰 조사를 이틀이나 미룬 12월 9일 받게 하고 입회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 때는 쓰지 않는 자수서까지 3번이나 쓰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변호사를 붙이려고 했는지 이제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을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 공작의 뒷배입니다. 양심 선언을 해야 할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아무리 정권 탈취가 목적이라도 순수한 군인을 협박을 하고 탄핵 공작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주당이 저지른 탄핵 공작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이곳저곳에서 밝혀지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범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내용은 다 보셨을 거고요. 전에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통해서
회유를 통한 탄핵 공작이 명확하게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유의 정황은 여러 언론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뭐 책임을 지겠다, 대사는 이미 기울었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 한 분이 곽종군 사령관하고 5일날 통화를 해서 그때 곽종군 사령관이 협박을 당하고 있던 사실이 녹취가 어제 모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공당이 탄핵,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탄핵 공작을 하는 것이 정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뒷배가 민주당으로 밝혀진 것 같은데 수사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한마디. 민주당의 사기 내란몰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5일 오후 7시 30분경 곽종근 사령관과 지인과의 통화 녹취가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란죄로 엮겠다, 본인들이 뭐 엮겠다라는 어떤 이 협박성, 이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이 증언을 유도한 회유한 정황이 보입니다. 사실 내란죄로 엮을 만한 세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 내란죄를 엮을 만한 세력 대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내란죄를 엮겠다라고 이런 협박성 발언,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대 협박이고 위기에 의한 증언 강요고 증언 조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증인의 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당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천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특히 이 곽종근 사령하고 이 지인하고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잘 아는 관계. 이 곽 사령관이 영광급 장교 때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오고 가족적으로 잘 알고, 특히 통화, 이게 본인의 전화기가 아니라 딸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딸, 또 부인에 대한 전화, 이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곽종근 사령관의 이 오염된 증언에 대해서 빨리 올바른 판단을 알고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결국 이 민당의 어떤 내란몰이 이 정황을 보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도 오염이 됐고요. 또 곽종근 사령관의 이 증언도 진술도 오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6일 날 아시다시피 유튜브 어느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인원들을 데리고 나와라가 뭐 의원들 끌어내라로 이런 과정, 또 김현태 담장이 얘기한 그 검찰 자수서의 내용과 또 국회 이 답변에서의 차이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다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헌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진실을 가려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변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조사 시에 입회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자술서를 3번이나 쓰게 합니다. 통상적인 수사에서는 이 자수서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탄핵의 공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 당국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공익 제보자로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곽종근과 김현태를 동시에 공익 제보자로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곽종근은 형법상의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익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난번 정무위에서 그 인권위원장인가요? 건익위원장께서 곽종근의 공익 제보자 신청은 외형상 형태를 다 갖췄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 의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권익위하고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내용은 이 내란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반란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일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돼 있다라고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그 안규백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장검사에게 제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꼼수로 지금 공익제보자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곽종근의 공익제보자로 선정을 지금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어저께 공개된 이 협박 회유와 연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곽종근을 챙겨줘야지만이 지금 그 말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곽종근이 유일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시죠? 지금 그러면 회유하고 협박한 당사자 대상이 누구라고 의심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뭐 다 추측하시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방에 국방에 아니 지금 지금까지 회유하고 나온 탄핵 공작한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게 회유가 되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양심 그래서 나온 발언이 그래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하신? 아니 내란죄로 엮겠다 그랬잖아요. 내란죄를 엮겠다라고. 그 양심 선언이에요. 그게 얘기하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온 거예요.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는 게 양심 선언입니까? 그래서 나오신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은 양심 선언을 하신 거니까. 무슨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유튜브 출연한 거죠. 유튜브 출연했잖아요. 이게 5일 날입니다. 5일 날. 그 유튜브 출연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거는 오염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군인 복무기본법 17조에 의해서 언론에 나가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도 야당 의원들만 하는 거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이나 같이 나가든가 국회 같은 데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갔잖아요. 그게 양심선언인가요? 그리고 사전에 그 전날 다 통화가 됐고 불러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들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다고 증언을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회유고 그리고 그게 바로 탄핵 공작입니다. 군인사복무법 16조, 17조가 아니 16조. 회유의 정황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12월 10일 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본회의실 3층에서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인 이상엽 의원이 들어왔었고 박범기 의원이 들어왔고 부승찬 의원이 들어오잖아요.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범기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답변하는 걸 노란 메모지에 받아 적으면서 다시 곽종원에게 다시 진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고치고 그 다음에 JTBC의 출연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촬영을 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촬영합니다. 그리고 부승찬 의원은 삼성의 부회장의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회유의 정황이 아니고 뭡니까?
자,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수사를 촉구하시는 계획 어떻게 뭐 수사를 촉구? 아니,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방문하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도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별개 일인데요. 포천에서 폭발 사고나 관련해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우선 중상이 4분, 경상이 3분 있다라고는 잠정적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 소속의 김용태 의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보고 상황을 보고 저희 국방위에서도 지금 의원님들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가는 거 해서 다 지금 함께 협의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지역군대 포천이기 때문에 거기가 승진 훈련장이고,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 표적의 그 항공기에서 포탄을 투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잘못된 지역에 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표적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김용태 의원이 현장에 가고 있고, 하여튼 후속 조치로 포천시장도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있다고 연락을 받고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